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기사. 진짜 이 기사는 마음이 먹먹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제 이제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살해당한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이렇게 이런 얼굴을 가진, 이런 표정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굉장히 딴 사람도 아니고 이 교사의 손에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는 지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꽃다발, 그다음에 인형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교사가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긴 한데 한 말이 참 충격적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과 말을 하는 사람이 교사로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참 놀랍고도 당황스럽고도 무섭죠.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참 이상하다, 이 사람. 이런 행동도 많이 했고,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도 다른 교사하고 이제 시비도 붙고, 좀 굉장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싶은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교육청에서 바로 그날 아침에 학교 조사까지도 했다. 근데 분리조치를 권고를 했는데, 그러고는 돌아갔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일이 벌어졌다. 정말 모두가 이거 불안불안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막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탄교사 퇴출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말이지, 평소 같았으면 이제 사람 누군가를 제 정신병자에 이렇게 낙인 찍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이런저래 좀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울증 환자 본인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렇다고 병원에만 평생 살아야 되냐?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우울증 환자가 가장 먼저,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세상과의 접촉, 밝은 세상과의 접촉. 외출을 하더라도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고,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게 우울증 치료의 제1원칙인데, 이런 거 일단 넌 우울증 환자니까 퇴출해라. 이게 이제 경계선이 늘 또 모호하게 되죠. 이게 막상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원래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동료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는데? 이 얘기가 또 인지상정에 또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인지상정에 그러면은 사람이 착하네 그러고 말 문제죠. 이런 사건 또 일어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참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고, 진짜 학교 보내기 두려운 학부모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근데 주변에 보세요. 정말 병원을 다니지 않을 뿐이지 우울증 환자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주변에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먹으면 먹는 대로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비극이 벌어졌으니까 학교에서 할 말 없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교사가 이런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이유가, 원래 담임을 맡았었는데 이제 담임은 안 되고 그냥 수업 하나씩만 들어가는 교사가 되니까 거기서 짜증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 짜증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라도 뭐랄까요, 좀 기분은 안 좋겠죠.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런데 기분 안 좋다고 이건 뭐 이럴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문제는 학교로서도
최대한 이 사람한테 그야말로 그 우울증 이전에 맡겼던 역할만큼 맡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학생과의 모든 접촉을 다 차단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미 전조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고의 신호들이 너무나도 명백했는데 학교는 뭐 했냐? 사고는 났고 비극은 벌어졌고 학교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평소에 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울증 환자들과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 왜냐면 옛날에는 다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 그런 만큼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우울증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 사회가 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비극이 어쩌면은 그 길을 더 힘들게 만들지. 물론 이 어린 학생의 너무나도 아까운 비극은 그거는 그거대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요. 근데 정말 많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런 비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울증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병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고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 회사에서 너 우울증 진단 받았으니까 회사 나오지 마.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사고의 징후가 보이는데 그냥 마냥 놔뒀다가 이런 비극을 일으킨다. 이것도 안 되고. 되게 저는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이 정말 죄 없는 한 아이의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 사진 속 얼굴만 보면은 지금 목이 메어갖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뭐 이 가해자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자꾸 이런 생각이 또 그러네요. 지금 이 분위기엔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안 맞는 말을 좀 가끔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아마 오늘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